이규영 감독의 1987년작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던 게 20여 년 전인데 그 당시 영화를 보고 나서 상당히 놀랐던 지점은 밝고 명랑한 코믹 청춘 멜로 스토리가 후반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우울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불치병 휴먼 다큐 인간극장 톤으로 그 성격을 완전히 틀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미와 철수라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두 주인공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던 조형 캐릭터에 불과하던 보물섬이라는 친구가 불치병으로 사망하면서 영화가 끝났다는 게 이 영화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질적인 느낌으로 기억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다른 영화로 예를 들자면 만약 건축학개론에서 이재훈과 수지가 알콩달콩 밀고 땡기는 첫사랑 러브스토리를 쭉 진행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납득이가 나타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서는 허무하게 사망하면서 영화가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스토리 후반부의 톤 붕괴가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뜬금없지만은 않다고 느꼈습니다. 스토리 중간중간마다 보물섬 캐릭터의 비극적 복선이 적지 않게 배치되어 있었고 일단 보물섬 이 친구의 등장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물섬의 등장씬 개수는 전체 러닝타임에서 미미의 등장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등장인물들이 각자 나오는 단독씬을 제외하고 주인공 커플인 미미와 철수가 함께 등장하는 씬은 영화 전체에서 9씬입니다. 그런데 철수와 보물섬 두 친구만 같이 나오는 씬은 15씬으로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영화 중반부 특별 출연하는 최아랑드롱의 철수와 보물섬 세 친구가 함께 만나서 노는 8씬까지 합치면 무려 23씬입니다. 미미철수 커플씬보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또한 미미와 철수, 보물섬 셋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도 6씬이나 됩니다. 사실상 이 영화는 미미와 철수의 커플 영화가 아니라 미미와 철수의 보물섬까지 더한 3톱 주연의 우정 영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물섬이란 별명의 이 인물의 극중 본명 또한 철수입니다. 보물섬과 철수가 친해진 계기도 두 남자의 이름이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인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 들어가는 철수라는 이름은 보물섬까지 포함된 두 사람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영화의 좀 더 정확한 제목은 미미와 철수들의 청춘 스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 후반부 보물섬의 불치병 스토리가 전혀 이질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등장씬이 미미보다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보물섬은 전체 내러티브에서 극을 이끌어가는 리딩 캐릭터가 아니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시간 40분의 러닝타임에서 보물섬이 쓰러지는 순간부터 그의 죽음으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할애된 시간이 대략 30여 분입니다. 초반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되던 미미와 철수의 멜로 서사는 보물섬이 쓰러지면서 올스톱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 불치병 서사가 나쁘거나 후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화가 끌고 오던 장르의 톤이라는 관객들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감동적이기는 하나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감동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영화의 진짜 강점은 눈물과 감동이 아니라 코미디와 낭만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 코믹, 낭만 영화로서 이 작품은 수작입니다. 특히 강수연이 주연한 미미의 캐릭터는 압권입니다. 미미는 예쁘고 우아한 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체육관에서 농구 시합에 지고 있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의 따귀를 거침없이 때리고 영문과에 다닌다면서 아는 단어라고는 러브와 섹스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성향도 아닙니다. 그냥 장래 희망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부잣집 귀부인이 되는 것임을 영화에서 대놓고 표현합니다. 캐릭터의 매운맛으로만 본다면 이로부터 10수년 후에 개봉한 엽기적인 그녀의 원조격 여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1980년대 대부분의 멜로물에서 보이는 비련의 여성 주인공이
남자와 동등한 서사 주체로 기능한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음을 생각할 때 미미라는 인물은 압도적인 청량감과 매력을 제공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등장 횟수에도 불구하고 미미의 존재감은 철수와 보물섬을 뛰어넘습니다. 괜히 영화 제목부터가 철수와 미미가 아니고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미를 상대해야 하는 남자친구 철수 또한 마냥 물렁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미미에게 첫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들이댄 것도 철수였고 미미랑 뽀뽀 한번 해보겠다고 온갖 부질없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초중반에 러닝타임을 할애합니다. 이때까지는 미미와 철수의 러브 서사로 영화가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목적 있는 스토리를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파편화되어 나열되고 있고 대부분의 씬들은 로맨스의 진행보다는 코미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학 생활을 보면 더더욱 할 말이 없어집니다. 도대체 제대로 입학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간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안 합니다. 철수는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F가 만점이고 A가 낙제라고 구라를 치다가 들통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미미는 명색이 영문과 다닌다면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기초회화도 못해서 쩔쩔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일상이 실제 80년대의 대학 생활을 스케치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량적 낭만이고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 대학생의 정서였는지 아니면 특정 부류들만의 지향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 텍스트 내부에서만 판단해서 갈 곳 잃은 청춘들의 공허한 낭만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기엔 이 영화 주인공들은 너무 갈 곳을 잃었고 너무 공허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 보물섬의 죽음 시퀀스는 청춘이라는 의미를 재정의해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말하는 청춘이란 내가 가진 사랑을 남에게 베풀 때 청춘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깨달음을 얻은 미미와 철수가 서로를 돌아보고 엔딩 장면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영화적으로 완전한 설득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이 작품에서 말하는 감독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여기에서 스케치라는 단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한마디로 그 자체로서 미완의 상태를 얘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청춘이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스케치의 단계일 뿐이고 미미와 철수, 보물섬, 세 사람이 각자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스케치를 그려내는 이야기라는 걸 이 영화의 제목이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는 강력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특별 출연사의 길이 남을 캐릭터인 바로 최아랑드롱이 바로 그것입니다. 철수의 고교 동창으로 출연하는데 철수의 표현을 빌자면 사정없이 잘생긴 꽃미남에 말빨 좋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될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최아랑드롱입니다. 아랑드롱. 요즘엔 잘생긴 남자를 지칭하는 대명사로서 차은우라든가 원빈, 정우성 등이 쓰이지만 그때는 잘생긴 사람을 보면 무조건 아랑드롱이라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아랑드롱의 등장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 이정재도 등장하다가 최아랑드롱 앞에서 기가 죽어 도로 퇴장할 것만 같은 최강의 등장씬과 함께 최아랑드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여기야 여기. 어이, 철수! 아이, 철수! 철수! 하지만 최아랑드롱의 임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아랑드롱은 철수에게 멋진 여자를 헌팅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꼬시는 여자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버벅대고 삽질하고 그제서야 사실은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실토합니다. 하는 수 없이 돈이라도 써가지고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자 해놓고는 유흥가 입구에서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대고 그러다 결국 동네 깡패들에게 신나게 얻어맞고는 가진 돈 다 뺏기고 영화에서 쓸쓸히 퇴장합니다. 한마디로 최아랑드롱은 한국 영화 최고의 용두사미 캐릭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